총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총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화두를 좀 바꿀 거예요.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가변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총비용은 고정비용이 있고 가변비용이 있는데요. 보통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기업의 상황이 노동과 자본만 사용하고 있어요. 장기예요, 장기. 생산량이 0일 때 노동과 자본을 안 쓰겠죠. 비용은 0이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만 사용하는 기업이 장기에는 보통 고정비용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생산량이 0일 때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하지만 단기라고 한다면 자본량을 못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에 자본량을 못 바꾼다면은 단기에는 보통 그 자본 때문에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준비하는 시험의 선지만 놓고 보자면 장기는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은 보통 맞는 선지로 봐요. 이게 옳은 선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더 파고들면은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고 광고비가 있어. 광고비. 근데 이제 광고비를 전지현 씨한테 이제 치킨 좀 팔아달라고 이제 광고 다 찍어놓고 막 TV에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계약하면서 뭐 매달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생산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고비는 계속 나가겠죠. 그치?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실 장기 비용 함수에도 고정 비용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의 선지는 요소를 2개만 잡는다고. 노동과 자본 2개만 잡으면 장기는 고정비용이 없다.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있다. 그것도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비용은 2개로 나뉘게 됩니다. 총비용은 이제 고정비용, 생산을 전혀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는 고정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가변비용이라고 해요. 가변비용.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하면은 광고비가 존재하는 독특한 케이스는 배제하고 단기 상황을 전제한다면 고정비용은 예상컨대 자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될 겁니다. 가변비용은 노동을 사용할 때 비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품 생산량이 0이면은 가변비용은 0이죠. 그지? 근데 고정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정비용이 이게 좀 중요한데요. 2가지 성격으로 좀 나뉘게 돼요. 2가지 성격으로 나뉘는데 이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매몰 고정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과 자본만 쓴다라는 개념을 조금 접고 이제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매몰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산량이 0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회수가 안 돼. 그 광고비 그 전지현 씨 드린 거 있잖아요. 회수가 안 돼요. 내가 생산량을 0으로 해도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 존재해요. 그런 이 매몰 고정 비용을 우리는 회수 불가. 생산량이 0이고 뭐 사업을 접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매몰 비용 또는 매몰 고정 비용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런 성격이 있다면은 비매몰 고정 비용도 있겠죠? 그죠? 비매몰 고정 비용. 비매몰 고정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커피 머신이 있는데 장사를 접을 거면은 그거 팔았을 때 또 얼마 받을 수 있잖아요. 회수가 가능한 비용. 회수가 가능한 비용을 우리는 비매몰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정 비용은 2가지 성격을 갖거든요. 하나는 요거는 이제 묻었다, 매몰됐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매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학적인 사고를 못 하시죠. 왜냐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끝난 돈이니까 앞으로 무언가 하는 것 기준으로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자. 그때 이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매몰 비용이야. 이미 우리가 여기 그런 거예요. 이제 춘천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택시를 타고 여기 왔어. 택시를 타고 여기 뭐 청량리역에 왔단 말이에요. 그 돈 썼죠. 그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춘천 가는 기차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야, 우리 그러면은 다른 데 가자. 예, 다른 데 가고, 야, 여기까지 택시비 온 게 아깝잖아. 여기 우리 2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2만 원이 아까우니까 어디라도 가자. 보통 대부분 이렇게 살죠. 그지? 저도 그렇게 살아요. 아니,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이 미시경제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분도 그렇게 이제 칼럼을 좀 다셨더라고. 그 칼럼 다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일본에 가셔가지고 이제 줄을 섰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줄을 섰는데 이제 좀 짜증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더 기다릴까? 야, 지금까지 줄 선 게 아까운데 무슨 기다려 하시고 드시고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드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1시간 줄 선 거는 매몰 비용인데 그럼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이거 먹는 거 하고 다른 데에 가서 구경하는 거하고 거기서부터 저울질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인간은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 없다. 나도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 쇼핑몰 되게 새로 열었으니까 들어가 봐야지 했는데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일단 줄을 서요. 저도 그래. 저도 들어가서 줄을 서면은 저게 무슨 줄이지? 하는지 모르고 가서 줄 서. 줄을 서놓고 한 20분 기다리고 보니까 궁금한 거야. 이게 무슨 줄이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화장품 샘플 나눠주고 있어. 나는 필요 없거든. 아, 그러면 과감하게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기다려서 조금 민망하더라도 내 샘플 달라고. 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실천으로 옮기긴 어려운데 기업은 그러면 안 된다고. 기업은 지금까지 내가 묻어버린 돈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테리어 있죠. 내가 사업 열려고 인테리어 공사한 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회수 못해요. 내가 1억이 들어서 이제 장사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러면 인테리어 예쁘게 했으니까 내가 1억 들인 거를 고스란히 1억을 쳐서 팔 수 있냐? 못 받거든요. 못 받아. 그 대부분은 뭐 그런 비용들이 보통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인부들 치킨 사주면서 그래, 치킨 사준 거는 또 회수 안 되잖아. 어차피 1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매몰 비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는 경제학적 판단을 할 때에는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예요? 문제 푸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문제를 풀 때는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 비매몰 비용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요거는 내가 장비를 산 거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회수가 가능할 때 얻을 수 있는 돈하고 장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윤하고 비교해서 접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이윤인데도 일단은 야, 초반이니까 그렇지 뭐 조금 더 가보자. 이게 현실 경제라고요. 자, 하지만 경제학에서만큼은 여기 매몰 비용은 내가 의사 판단을 할 때에는 고려사항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비매몰 고정 비용은 얻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인데 장사하면 100만 원씩 벌어요. 접어야지, 그지? 접고 그 200만 원을 회수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회수 가능한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영업기간이 끝나면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이라고. 장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장사를 안 하기로 하고 회수를 결정하면은 200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길을 장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은 200만 원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비용은 비용이다. 비용은 비용인데 요 회수 가능한 금액하고 우리가 뭘 저울질하게 되냐면 보통 가변이윤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변이윤. 장사를 하고 제품을 팔고 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이 있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보통 뭐 미리 이제 언급하는 거죠. 보통 가변이윤과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요거. 내가 그냥 회수하고 접고 200만 원 받을까? 아니면 순수하게 만들면서 매출액, 순수하게 만들면서 추가된 비용, 가변 비용, 그거 빼고 남아있는 거 있죠? 예, 가변이윤. 가변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가변 비용을 뺀 거거든요. 가변 비용. 요거하고 저울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치킨 매 팔아봐야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요게 이제 내가 뭐 기계니 뭐니 다 갖다 팔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2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균으로 200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1억 원을 적금해. 근데 요즘에 이자가 세지 않지만 그래도 연 200은 들어오더라고. 그치? 그럴 수 있어요. 이자가 한 2% 정도 적금 잘 들면. 야, 그러면 이거 우리 죄다 팔면은 1억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억 회수해서 입금하면은 뭐야, 매기 200만 원 정도씩은, 매년 200만 원씩은 회수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매년 1년 동안 장사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접어야지. 접고 이 집기를 다 팔아서 은행에 입금하고 떨어지게 되는 나의 이자 수입, 그게 높으면은 접는 게 낫습니다. 근데 보통 못하죠, 그렇게. 그지? 내가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치킨집을 차렸죠. 우리나라 금융위기 IMF 때 치킨집 진짜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우후죽순 늘어나고 몇 년 뒤에 또 많이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글쎄, 요즘에 백종원이 너무 지겹긴 해요. 이건 뭐 TV고 뭐고 기사고 다 도배가 되어 있는데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 장사를 할 거면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의 기업에서의 어떤 위치 있잖아요. 되게 스마트한 본인을 믿고, 스마트한 본인을 믿었으면은 그 장사를 해야지 왜 치킨집을 열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있잖아. 연말에, 요즘엔 안 그렇죠. 요즘엔 안 그렇지만 연말에 어디 명동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음식점 잡고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뭐 다른 이유로도 힘들지, 크리스마스는. 그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데 들어갔는데 맛이 없어. 그럼 막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좀 오지랖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장님 여기다가 뭐 소스를 좀 바꾸시죠. 아니면 소금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업종까지 바꾸라고 하면 이제 싸움이 날 수 있으니. 근데 못 바꾸신다고요. 그럼 이제 골목 식당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백종원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화 한번 내고 가면은 뭐라도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리입니다. 비매몰 비용. 요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매기 고정적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그 2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00만 원짜리 기계를 팔아서 200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1억짜리 기계를 팔아줘야지 매기 200만 원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았을 때 얻게 되는 회계적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회계적 비용에 어떤 회수 가능한 건 매기로 나눴을 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매몰 비용하고 가변 이윤하고 저울질했더니 그래도 300은 번다. 어떻게? 장사 지속해야죠. 조업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변 이윤과 비매몰 비용을 저울질해 봤더니 장사 적고 회수되는 게 매년 200만 원인데, 그래도 치킨 하나 팔 때마다 뭐 얼마씩 남고 뭐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300을 벌어요. 장사해야지. 기업이라면 당연히 조업을 쭉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비매몰 비용과 가변 이윤을 비교를 해봤더니, 요거는 뭐야, 매기 한 200만 원 정도씩을 내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치킨집을 치워버리면 누군가 1억에는 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 손에 쥐고 있을 때 가변 이윤이 150밖에 안 돼. 팔아야지. 그지?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문 과정인데 2번 들으면 더 좋지. 그지? 이거 꽤 함정 팔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누군가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삼촌 치킨집 잘 돼요? 야, 적자야, 적자. 근데 왜 장사해요? 라고 함부로 말씀드리면은 엄청 역정을 내시겠죠. 왜 장사를 하냐고? 야, 그래도
장사를 하면은 어차피 내가 장사 접어봐야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투입한 1억을 고려하면 적자라는 거지. 그래도 장사를 하면은 치킨 한 마리당 뭐 비용 따져보면은 2,000원 남는데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 못 파니까 2,000원 고려해도 처음에 묻은 돈을 내가 회수를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마저도 만약에 내가 치킨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고 9,000원에 팔고 있어. 그럼 진짜 접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이 기업의 비용이라는 상황은 조금 깊어요. 조금 이제 문제로 만들기가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6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죠. 자,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는 뭐 4장, 5장, 6장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놨지. 왜? 우리가 시험 직전에 어떻게 몇백 페이지 책을 읽을 수가 있어? 아니죠. 요거 이제 한 페이지 보면서도 그때 수업 때 이런 얘기 했었지. 그때 막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고팠는데 자꾸 치킨 얘기해가지고 짜증났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근데 그 고정 비용만은 아니었잖아요. 여기 이제 가변 비용 추가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개념상으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고정 비용은 두 개로 나뉜다.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으로 나뉘는데 매몰 비용 보세요. 밑에 아무것도 필기 안 돼 있잖아. 왜? 경제학적 사고를 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학적 사고를 할 때에는 매몰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 튀김기를 샀는데 이게 신제품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시장에서 뭐 팔할 수가 없어요. 매몰 비용 그건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적자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비용하고 내가 가변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달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나눌 수는 있대요. 뭐 칠판에 적진 않을게요. 매몰 비용, 비매몰 비용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매몰 고정 비용이라는 개념과 비매몰 비용은 조금 용어상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변 비용도 매몰 비용은 아니니까. 그지? 칠판에 적진 않았어요. 고정 비용은 둘로 나뉜다. 매몰 고정 비용과 비매몰 고정 비용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비매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치면은 비매몰 비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어렵게 다가오지 않죠. 그죠? 읽어보죠. 고정 비용이란 생산량과 관계없는 고정 투입 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기에서는 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하면은 너무 깊게 따지는 거예요. 그치? 현실 경제에선 있을 수 있지만 전지현 씨하고 10년 계약했어. 그러면 고정 비용이 장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요소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고정 비용은 단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변 비용이란 가변 투입 요소, 언제라도 조절할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생산량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그런 것들을 보통 가변 비용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요소를 두 개만 가정하거든요. 노동과 자본. 자본 사용하면서 드는 비용, 고정 비용 단기에서. 노동 사용하면서 드는 비용은 가변 비용. 장기에는요, 둘 다 가변 비용. 자,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매몰 비용은 일단 지출된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제 장비를 샀는데 팔 데가 없으면은 매몰 비용. 장비를 샀는데 중고시장에서 팔아줘. 또 구매를 해줘. 그거는 또 이제 비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칼로 물베긴 좀 애매해. 왜냐면 기계를 내가 1억 주고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접으면은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 고민을 해봤더니 원래 중고 제품은 비닐만 뜯어도 가격이 떨어져요. 그치? 그것도 그렇더라고. 1억짜리 이제 최첨단 장비를 샀는데 장사 안 하기로 하고 팔려고 고민을 했더니 이게 그 비닐을 뜯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못 받고
한 8,500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비용이거든요. 고정비용. 1억이라는 고정비용이 전체가 매물비용이다, 전체가 비매물비용이다라는 건 오히려 현실 경제에선 또 어색한 일입니다. 85%는 비매물 고정비용이고 15%는 매물 고정비용이죠. 그죠? 그럼 봐. 요거 가변 이윤하고 저울질할 때에는 고정비용 중에서 요거 회수 가능한 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억 구매했어. 못 팔아. 보통 그렇진 않아요. 보통 그렇진 않고 1억 들였어. 그 중에 몇 프로를 회수할 수 있는지 그 크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고정비용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비매물 비용인 경우 80만 원을 벌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장사 접는 게 나아. 고정비용이 매물 비용이고 이제 80만 원을 벌고 있으면 장사해야죠. 그지? 근데 고정비용의 50%는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해. 장사해야죠, 그러면. 예. 요건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고정비용은 매물 비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비매물 비용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하지만 고정비용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90% 회수가 가능하다. 80% 회수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은 별건 아닌 거죠. 그지? 결국 회수 가능한 금액하고 가변 이윤하고 따져서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행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물 비용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고정비용 중에 매물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지만 고정비용이 전부 매물 비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PC방 접을 때 중고나라에 올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싹 다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라고 하지만 1대1로 거래 요청 들어와도 다 이제 팔아줘요. 근데 워낙에 또 많이 쓰는 제품이니까 비싸게는 못 팔아. 근데 PC방에 의자 같은 건 갖고 싶더라고. 그럼 그 많이 앉아도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거기다가 똥칠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PC방 의자가 집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분들에겐 안 돼요. 엄청 편하거든. 그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쓱 녹아서 공부할 때는 별론 것 같고, 글쎄, 제가 그런 걸 갖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누가 나한테 별장이라도 하나 주면은 PC방 의자 사다가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PC방 의자에 앉아가지고 녹아 내린다면은 엄청난 힐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PC를 교체할 때 중고나라 들어가서 그 검색 좀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PC 사기에는 또 꺼려지고 많이 쓰니까 의자를 갖고 싶더라고. 근데 의자를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또 그 좁은 방에다가 이만한 의자를 갖다 놓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또 어떻게 또 갖고 오냐 그거.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비매물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매물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입니다.